교수님 그러면 과감하게 하나 찍어주시죠. 네. AX 시대에 잘 된 종목 찍어주시죠. 일단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그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은 AI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AI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X 글로벌 전문가이시면서 AX 솔루션 선도기업의 대표이시기도 한 윤병동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기계공학부에서 교수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원프레딕트라는 산업 AI 전문 회사를 경영하는 윤병동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AI를 이용해서 아주 제대로 주가를 올리고 계신 김재성 CBO님 환영합니다. 네, 인터엑스에서 사업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 이게 좀 저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AI를 이렇게 기업의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AX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AX 뭐죠 도대체? AX 뭐 군대에서 제가 이제 PX는 많이 갔습니다만 AX X라 하지 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AX가 뭐죠 도대체?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AI는 잘 아시지만 AX는 또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AX는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X인가요? 뭐 AT도 아니고 뭐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어원을 좀 따져보면 트랜스하고 폼이라는 게 이제 합쳐진 거죠. 트랜스는 넘어서는 거 또는 이제 교차하는 거. 그다음에 폼은 기존의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례적으로 트랜스는 영어권, 미국권에서 X로 알파벳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약자로 AX라고 표현하게 된 거죠. 그러면 DX하고 AX는 좀 어떤 관계입니까? DX는 이제 말 그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던 업무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관점에서 이제 언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한창 또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최근에 AI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또 AX가 새로운 용어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저도 이제 이렇게 봅니다. DX는 자동화, AX는 자율화. 그래서 자동화는 우리가 이제 정해진 패턴이 있고 그 패턴대로 생산 공정이 움직이고 업무가 움직이고 하는 거라면 자율화는 그렇게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사람이 하는 업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이제 AI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 전체 공정과 업무가 자율적으로 사람이 개입 없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대기업한테 좀 많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 좀. 조금 오히려 더 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일단은 그 투자 여력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한 인력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빠르게 이런 이제 새로운 혁신이나 도전들을 해보실 수가 있긴 한데 이제 반대로 또 이제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체제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걸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들과의 연관성을 또 검토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무 집을 잘 꾸며놨는데 새로운 소파를 들어오려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디자인적으로. 근데 우리 집은 거의 인테리어가 없는데 새롭게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다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중견기업 또는 중소규모의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롭게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CBO 선생님은 AX의 뭐 사례로 일단 요거 하나 좀 던져드리고 싶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으실까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명절 때 이제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 뭐하니? 봤더니 자기가 그거를 AI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만드는 걸 막 도와주니까. 그렇죠. 쉽게. 예. 그래서 야 이게 AX의 또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AX 하면 막 뭐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사람 대신 일하고 이런 것도 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AX가 적용된 사례 이런 걸로는 좀 짚어주시고 싶으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고 제조 현장이 그렇게 단순한 어떤 그 공정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만드는 제품에 따라서 또 공정의 이제 이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그 제조 현장에 공정에 이제 딱 가면은 여러 이제 작업자들이 준비를 하죠. 예열도 하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장비가 그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건들을. 근데 이제 이 조건들을 만약에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굳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미리 그 생산 장비의 가장 최적에 대한 조건들을 준비하게 한다면 그럼 시간을 줄이거나 또는 사람이 없어도 그 장비는 가장 최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AI 자율공장, AI 팩토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팩토리. 예. 전문가지만 숙련도에 따라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분들은 24시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분들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AX라는 특히나 이게 제조에다가 그런 기술이 접목이 된다면 이거는 국가의 전략 기술로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과감하게 하나 찍어주시죠. 네. AX 시대에 잘 될 종목 찍어주시죠. 제가 딱 하나 찍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네. 앞으로 AX를 잘 접목하는 회사 네. 그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당연히도 생산성이 높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 구조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수출 경쟁력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제조기업들 중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면 향후에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상상하던 게 현실이 되고 그 안에서 기회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가 굴러가면서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공장 운영을 AI가 맡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이미 중국의 일부 공장은 벌써 그렇게 기술적으로 가고 있는 곳들도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 CES에서 뭐 다크 팩토리, 다크 팩토리가 뭡니까? 약간 좀 뭐 무서운 무기 만드는 공장입니까? 공장이 돌아가고는 있는데 불이 꺼진 깜깜한 공장이라는 거죠. 그 안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볼 필요가 없이 기계로만 다 돌아간다. 그렇죠. 예, 완전 자율화 공장. 이런 식으로 사람이 너무 일을 안 해도 공장이 알아서 그냥 기계가 스스로 다 돌아가면 일자리 문제는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일하죠, 그럼 사람은?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일자리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자리에 좀 변화가 네.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상황이 좀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 현장에서 단순한 업무를 했던 그런 분들은 이전에 DX에서 그런 업무들이 이제 전환이 됐죠. 다른 업무들로. 그런 것처럼 AX 시대에도 AX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업무적으로 다른 업무로 지금 치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DX 시절에 변화했던 그 방향대로 좀 더 많이 나갈 거다. 나도 거기를 좀 각오하고 대비해야 되겠다. 이 정도 마음가짐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대신 이제 인간은 좀 더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접근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덧붙여서 이제 감성적인 것, 감성적인 거. 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제일 못하는데. 통찰을 가져간다든지, 네. 또는 이제 AI가 아무리 자동화가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책임. 그렇죠. 그리고 가중치나 또 중요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사람이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일의 모습과 그다음에 일의 형태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지 아예 그냥 AI가 들어온다 사람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겠죠.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오해인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잘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내가 강조하고 싶으시. 요즘에 많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게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뺏어갑니다. 네. 없앱니다. 뭐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도 한 5분 전에 그 얘기 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고요. AI를 잘 활용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교수님 네. 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활용하는 누군가. AX 시대에 인간 없이 AX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인간과 AI가 협업하고 공존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분야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뭐 짧게는 5에서 10년, 또 길게는 한 20에서 30년 정도는 그런 공존 시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아틀라스 같은 그런 로봇도 공존 시대를 상당히 같이 가게 될 거다. 그렇죠. 예. 그게 현대차에서는 아틀라스를 28년도에 이제 물류 공정에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게 30년 정도에는 이제 전체 제조 공정에 넣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또는 인간의 어떤 전문적인 도메인적인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아틀라스 실제로? 예, 저는 이제 올 초에 그 CES 행사에 가서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직접 목격을 했고, 그게 굉장히 대단한 형태의 혁신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BTS보다 보기 어렵다는 아틀라스 아닙니까?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일부만 봤습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때요? 약간 뭐 현대차 주식 살만하다 이런 느낌이 자꾸 이런 얘기 말까요? 그런 느낌이 주는 정도의 감동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미래가 크게 변할 것이다. 예. 현대차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AI적인 기술, 로봇과 관련된 기술 등등이 제반 기술로서 제공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이제 신기술을 공급하고 제공하는 회사들이 더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AI 때문에 일자리 좀 없어질 수도 있고 힘들고 이런 얘기 했는데 AI 때문에, AX 때문에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 뭐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런 거 있을까요? 충분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 예를 들면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더 많은 직업들이 생겨났듯이 AX 시대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커맨딩 AI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AI를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 만들어진 AI를 툴로 써서 빠르게 커맨딩을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AI 시대에 훨씬 더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특이한 게 AX 때문에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거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AI가 사실은 잘 작동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표준화시킨다든가 또는 데이터의 어떤 의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멘틱이나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들을 정제하는 작업들, 자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좀 사람이 해설해주는 이런 거. 네, 그런 쪽의 일들은 훨씬 더 이제 많은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네.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도 좀 생길 수 있다. 그렇지 말씀이시네요. 않을까? 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딴 나라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AX 우리나라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제가 이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조 데이터가 얼마나 있느냐, AI 모델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 GPU나 로봇이 얼마나 많이 확보됐느냐, 실증 사이트가 있느냐, 인력이 좋으냐. 이 5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최상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5가지 웬만히 다 있다. 그렇죠. 중국, 미국 다음으로 아마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일본이나 독일은 좀 뒤처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우리가 그 제조와 관련해서는 두 나라로부터 많이 이제 배워왔던 것도 많이 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일례로 올해 1월에 일본에서 했던 그 스마트 팩토리 전시회를 참가를 했었어요. 수많은 일본 회사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너무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들의 AI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을까 하고 이제 관심 있게 다른 부스들을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장인 정신에 기반한 우리는 품질이 좋은 제품, 그 다음에 더 빨리 만들고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많이 전시를 했지, 이게 실제로 이제 AI로 전환이 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접목했어 라는 부스를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좀 대기업이 틀기 어렵다, 방향 전환 어렵다 이런 거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네, 그런 거랑 맥락이 비슷해요. 예전에 대기업으로 세계 최강을 한번 했던 적이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쉽게 바꾸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좀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는 게 아니라 돌다리를 두들기고 건너간 사람이 건너간 다음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새로운 혁신이나 도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 우리나라 사람들 야 다리 걷고 가 그냥 그렇죠. 뭐 다리 기다려 네. 약간 네. 이런 느낌인데. 네.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장인이 많을수록 오히려 현장에서의 거부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좀 앞서가는 나라 상황은 어때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상황은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굉장히 협력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기업들을 선발하고 육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의 진보도 빠르고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실증 사이트도 있고 뭐 등등 했을 때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고 저는 오히려 중국이 글로벌에서 이 시장을 굉장히 많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ETF를 사라.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뭐 관심이 있으시면 관심 네, 있으시면. 하여튼 중국은 상당히 좀 무섭게 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좀 궁금하던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을 하면 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무슨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무슨 GPT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식의 AI 학습의 빅데이터 이런 게 산업 현장에도 뭐 적용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가 GPT 나온 게 몇 년 되신지 아세요? 3년 됐나요? 네, 한 4년 정도 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GPT 나왔을 때는 뭐 제일 먼저 하셨죠? 그냥 잡담 대화를 그렇죠. 많이 했어요. 예, 검색을 많이 하죠.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검색하고 뭐 대화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 관리하는 사람이 회계 관리 중에 일부 태스크를 나 이거 매일같이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좀 바보스러운 것 같아. 이거를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나아가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협업하게 만들어주는 업무.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CBO님께서는 뭐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AX를 멋지게 해낸 사례 떠오르시는 거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예지 보전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뭐죠? 그 예를 들면은 각 제조 현장에 보면은 굉장히 장비들이 많잖아요. 생산 장비들. 고가의 장비들이거든요. 예, 작은 거는 뭐 3억에서 5억, 비싼 거는 막 몇십억, 몇백억 하는 정도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이 사실은 고장이 난다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네, 그래서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이 장비에 대해서 알아서 예지 보존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공장이 나길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대해서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 상황이 되기 정도가 되면은 미리 어떤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어디를 먼저 점검한다든지 이런 걸 알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AI도 가능합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도입이 그렇죠. 되고 단순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제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물리적인 현상이거든요. 물리적인 현상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또는 물리 모델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엔지니어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 사례가 이제 포스코의 예지 정보 시스템을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미 구현해서 쓰고 계시는 사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처럼 이런 좀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할 때도 많고 또 뭐 원가가 높아져서 에너지 비용이 높아져서 제조업이 힘들다 뭐 이럴 때 AX가 나름대로 좀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네. 많은 제조 현장의 기업들이 AX가 필요하다라고 절감을 하면서도 이게 쉽게는 또 도입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용의 이슈하고 인력의 이슈, 기술의 이슈 세 가지라고 조금 보는데 뭐 비용은 어쨌든 도입 비용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캐펙스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은 할 수 있지만 중견으로 내려갈수록 중견 중소로 내려갈수록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산업부와 같은 이제 정부 사업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인력의 이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좋은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AI를 하지 않았던 인력도 AI를 할 수가 있지만 중소중견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까 이런 정부 사업들이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인데 기술은 사실은
결국 수요 기업이 할 수 없다면 같이 공급 기업하고 협력을 하는 체계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도입의 의지보다도 도입의 장벽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럴 때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옛날에 할머니 장롱 속에 꿀단지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단지가 있죠. 산업단지의 역할 좀 중요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실제로 이제 그 중견 회사들 또는 이제 중소규모로 내려갈수록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투자와 인력과 기술로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일관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만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들도 힘을 쓰고 있지만 이제 산업단지에서도 그런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이화에서 같이 다뤄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단지. 그 중심에는 제조 정신을 지원하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의 제조 AX 중점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AX 전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MAX, 맥스 사업의 구조하고 AX 실증 산다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이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회차에서 더 쏙쏙 이해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